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0살 여름에 체험한 이야기다. 학생이었던 나는 여름방학 때 동아리 친구인 S의 별장에 8명이서 가기로 했다. S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T 호수에 별장이 있으니까 다 같이 가자. 라고 제안해왔다. 나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여친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 참가자는 남자 5명, 여자 3명으로 8명. 늘 모이던 멤버라 괜히 긴장할 필요도 없이 편안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소형 버스를 빌려서 면허가 있는 3명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별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다른 5명이 자기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기에 운전팀이 투덜거렸다. 그것을 포함해서 즐거운 여행이었다. 별장이 가까워지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녀석이나 아직도 더 마실 수 있다고 떠드는 녀석이 나오고 운전을 포기한 둘도 술판에 참가했다. 끝까지 남아서 운전한 건 S였다. 별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건 S뿐이었으니 당연한 거지만 본인은 납득이 안 가는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곧 있으면 도착한다. 차는 점점 산길을 올라간다. 산 정상에 한 채의 건물이 S의 별장이었다. 주변에는 건물도 없고 물건을 살 곳도 없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슈퍼에서 물건을 잔뜩 사왔다. 별장은 확실히 조용해서 느긋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조용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푹 쉬고 내일 산에 산나물을 캐러 가자. 송이버섯도 있을지 몰라. S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도 송이버섯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반드시 찾아주겠다며 의욕을 내세웠다. 나는 솔직히 귀찮게 느꼈지만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았다. 사가지고 온 재료로 바비큐를 해서 먹고 그날은 일찍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S가 우리들을 깨워 산으로 끌고 갔다. 의외로 쉽게 산나물을 캘 수 있어서 모두 즐거워 보였다. 나도 그럭저럭 즐거웠다. 여친과 둘이서 왔다면 더 즐거웠을지도 모르지만 모두 송이버섯을 노리고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다. 돌아가는 길은 S가 나무에 표식을 해두었으니까 걱정이 없었지만 너무 들떠서 다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다. 한창 송이버섯을 찾으러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여친이 내 팔을 덥석 잡았다. 휘청거리면서 여친을 보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왜 그래?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한 곳을 가리켰다. 뭔가 싶어서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목매단 시체. 나무에 사람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단 S를 불렀다. S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모두가 알아차리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황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일단 모두에게 잠깐 쉬자고 제안한 뒤 나와 S가 나무에 매달린 걸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여친은 아직 떨고 있었지만 다른 여자들에겐 몸이 안 좋다고 말해두었다. 확인하러 다가가니 틀림없이 목매단 시체였다. S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발을 멈추었다.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경찰에게 신고를 할 때 만약 인형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일이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으니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나는 더 다가갔다. S도 조금 뒤에서 따라왔다. 나무 밑까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 목매단 시체였다. 기분이 나빠져서 구역질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S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별장으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하자. 여기는 통화권 밖이다. S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으악!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왜 그래? 지금 시체에 눈이 뜨였어. S는 눈을 꼭 감은 채 벌벌 떨며 말했다. 나는 조심스레 돌아보았다. 하지만 눈은 감겨져 있었다. S에게 감겨있지 않느냐고 화를 내려다가 관두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란을 일으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S를 일으키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쿵!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로프가 끊어져서 시체가 떨어졌다. 시체의 눈이 번뜩 뜨여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이 마주쳤다. 나와 S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빨리! 별장으로 돌아가자! 애들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짜고짜 그렇게 재촉했다. 비명을 들어서인지 모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작정 달려서 별장으로 돌아왔다. 별장에 도착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다 같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빨리 이곳에서 떠나고 싶었다.
S는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전화가 먹통이었다. 어제는 연결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전화도 마찬가지로 먹통이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모두 패닉에 빠졌다. 아무튼 통화가 되는 곳까지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다 같이 차에 올라탔다. 산길을 무지막지한 속도로 내려갔다. 위험했지만 아무도 속도를 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산을 반쯤 내려간 후 전파가 닿는 걸 확인한 우리들은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S가 전화로 자세한 장소를 알렸다. 한숨 돌리고 차를 출발시키려고 했을 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친 듯이 깔깔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들었는지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S가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때 S가 핸들을 잘못 꺾어 나무를 세게 들이받고 말았다. 곧바로 무언가가 쿵 떨어진 소리가 들렸다. 격한 충격으로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목매단 시체가 아까처럼 눈을 부릅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이 들고 보니 모두 병실 침대 위에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경찰이 사고를 당한 우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사정 청취는 퇴원 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아무도 사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퇴원 후 나와 S는 경찰에게 우리가 본 것을 죄다 털어놓았다. 보닛에 떨어진 시체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형사 2명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야 믿기 힘들 것이다. 목격하지 않았다면 나도 못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절박한 시선을 받으면서 형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목매단 시체는 틀림없이 있었어. 너희가 신고한 장소에 로프에 묶여 있었지. 신원은 아직 불명이지만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체가 묶여 있었다고요? 나는 저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로프가 끊어져 있었어요. 시체가 떨어져 눈도 뜨고 있고. 학생, 진정하게. 그 시체가 보닛에 떨어졌어요. 분명히 우리를 따라 쫓아온 거라고요. 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얘가 좀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보다 못한 S가 나를 말리고 형사에게 사과했다.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는 나를 바라보며 형사가 헛기침을 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시체는 분명히 자네들이 말한 그 장소에서 로프에 매달려 있었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말을 하고 있는 형사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해 보였다. 다만 사고를 당한 차 보닛에 찍힌 손자국은 목을 맨 시체랑 일치했다네. 스스로 말해놓고도 역시 그건 환상이 아닐까 반신반의하고 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